자, 오늘 또 수업 진행하자. 우리 겸손과 지혜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지? 겸손과 지혜에 대하여 우리 공부하고 있다. 우린 때때로 지혜로워지기도 해. 나이가 어리든 너희처럼 아직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더라도 지혜로울 수 있지. 때때로. 그런데 그 지혜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 약간 지혜롭지 못한 상태, 심하게는 어리석은 상태, 지혜롭지 못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혜로부터 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지혜로움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지? 또는 우리가 지혜로워지지 못하는 이유. 자, 재심은 가하고 재심은 나 세 가지 재심이 나와 있다. 결국은 우리가 지혜로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겠지. 세 가지를 공부해보자. 답안을 보면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에 있어. 163쪽에 163페이지에 재심은 가나 다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되겠지. 제목을 정하고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봐. 두세 문장이면 100자 정도 되겠지. 여기다 재심은 가 옆에다가 제목을 딱 쓰고 여기 첫 번째, 지혜로워지지 못하는 이유. 지혜로워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우선 세 줄 정도로 정리하면 된다. 알겠지? 재심은 나도 마찬가지, 재심은 다도 마찬가지. 알겠지?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지혜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다. 자신이 나태해지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내 능력 바뀌네. 이렇게 되면 극단적 인과주의적 결정론.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걸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 운명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운명이야. 내가 내 삶에서 실패하는 건 운명이야. 내가 저 시험에서 저 대학에 못 가는 건 운명이야. 아무튼 뭔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운명으로 돌리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이야.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 경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힘이 아무래도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더 많은 경우가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좀 힘이 좀 떨어지지. 결국 이러한 운명론은 세상에 달관한 현명함으로 잘못 인식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이가 들에 따라 더욱 현명해지는 사람은 소수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이 든다고 현명해지는 것은 착각이야. 자, 이렇게 X축이 시간이라고 치자. 그리고 Y축이 지혜의 상태야. 이 나이에 맞춰서 자신의 나이에 맞춰서 지혜로움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지. 그런데 우리의 공부량은 대부분 20대에 끝나지. 대부분 20대에 끝나기 때문에 20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30대, 40대, 50대, 60대에 필요한 지혜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양은 점점 줄어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깥에서 보면 그 나이에 비해서 뭐 좀 현명하지 않네, 그 나이에 비해서 지혜롭지 않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게 지혜로움을 유지하려면 20대까지 공부했던, 그러니까 10대, 20대 엄청 공부했던 그 공부량만큼 평생 공부해야지 결국은 지혜로움을 유지하는 거야. 근데 그걸 잘 모르지, 그렇지? 왜냐하면 사실 나이가 듦에 따라 더욱 현명해지는 사람은 소수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렇지. 그 10대 뭐 고3 아이들 공부하듯이 평생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어. 그 나이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은 겸손을 버리고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근데 그걸 모르고 자신이 점점 현명해진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지식의 수용을 포기한다.
다른 사람의 지혜나 지식을 이제 무시하는 거지. 자기가 뭐 최고인 줄 알고 어리석어지는 거지. 이로써 더 이상 지혜는 확장하지 못한다. 자, 첫 번째 어리석어지는 이유, 첫 번째 이유다. 제시문가의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두세 줄로 정리해보자. 자, 시간은 5분이다. 자, 그 다음에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음은 두 번째 어리석어지는 이유. 지혜로움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 또는 지혜로워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실제로 현명해지기 위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머리 숙여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겸손의 운을 넘는 거야. 그냥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겸손의 문. 근데 겸손의 문이 아쉽게도 좀 이게 좀 얕기 때문에 겸손의 문을 지나려면 고개를 한쯤 숙이고 자세도 이상하고 뭐 개구멍 지나가듯이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모습, 좀 보기 싫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 겸손의 문을 넘으려면. 그러니까 잘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겠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 이 방법을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상할 정도로 사람은 이 겸손의 문을 넘지 못한다. 겸손의 문을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조금만 나이 들면 이제 자기가 뭔가 이런저런 뭐 사회 경험도 있고 인생 경험도 있어서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뛰어나도 자기보다 밑으로 보지. 자, 삶은 그렇게 불공평하지는 않다. 자, 잘 기억하자. 삶은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아. 고개 숙여 겸손의 문을 지나는 수호를 하면 눈부시고 넓은 지혜의 평화가 펼쳐져 있을 거야. 자, 잊지 않도록 하자. 겸손의 문을 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어리석어지지 않는 방법.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5분, 시간은 5분 정도.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이유 세 번째 이제 들어간다. 아직 다 못한 사람은 다 한 다음에 넘어와. 다 한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 자, 대신은 다 세 번째 어리석어지는 이유. 자, 보통 우리는 타자는 다른 사람이지. 타자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왔던 사람에게 등을 돌린다.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조금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살짝 표시 안 나게 등을 돌려버리는 거야. 물론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자신이 독립했음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사람들은 배신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 배신자야. 너희들도 다 배신자가 될 거다. 틀림없이 100의 99는 그렇게 될 거야.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너희들도 100의 99은 배신자가 될 거다. 그 하나 정도는 배신자가 안 될 수도 있지. 자, 근데 누구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 자신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꼭 나쁜 것은 아니야. 배신자가 되는 게. 자, 우리는 타인에 대한 고마움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한다. 이건 좀 문제야, 그렇지? 잘해줘봐야 소용없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 자신의 이익에서 멀어지면 등을 돌려버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능만 하다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즉시 등을 돌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자신이 뛰어나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겸손을 잃어버리면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자신에게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면 사람들도 그로부터 곧 멀어져 갈 것이다. 자신이 버렸는데 자신이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공평하지 않지. 자신이 누군가를 버렸으면 자신도 반드시 버려진다. 이거는 뭐 인생의 진리야. 우주의 진리, 삶의 진리야. 자신이 누군가를 버리면 자신도 반드시 버림을 받게 돼 있다. 자, 세 번째 제시문 다 정리해보자.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이유. 세 번째 이야기.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자, 시간은 5분. 자, 다 됐지?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다음은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 겸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지금 우리가 지혜와 겸손과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그치?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세 가지 이유를 예시할 것, 제시할 것. 600자. 자, 시간은 10분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을 잘 활용해서 저기 뭐야, 한비자 얘기도 포함해서 논하면 되는 거야. 한비자 할 때 선생님이 그 한비자 공부할 때 깜빡 잊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한비자 이야기는 네가 신자는 사람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권력이 더 중요하다. 그랬더니 어떤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다. 왕양의 예를 들면서 마차가 똑같은데 왕양이 물면 천리를 가고 어리석은 사람이 물면 웃음거리가 되니 사람이 중요하지 않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더욱 필요하다. 그랬더니 한비자가 나타나서 싸우지들 마라. 사실은 다 필요하다. 다 모순이 상과 방패처럼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권세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 권세도 중요하고 그 지혜로운 사람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모순의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사람과 권세, 그러니까 권력 시스템이지. 권력 구조를 비교하자면 권력 구조 쪽에, 왜냐면 원래 법가 사상가이기 때문에 한비자가 권력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 권세 쪽에 더 무게를 두면서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1000년 동안 권력 구조를 잘 만들어 놓으면 1000년 동안 평화롭다가 잠시 걸주 같은 사람이 나오면 잠시 어지러울 것이고 권력만 잘 만들어 놓으면 권력 시스템만. 근데 권력 시스템을 제대로 안 만들고 사람을 중시해서 사람만 기다리면 한번 1000년 동안 어지럽다가 뭐 권력 구조가 엉망이니까 막 어지럽다가 요순 임금이 딱 나오면 1000년에 한 번만 잘 다스려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게 뭐야? 우리가 사람보다는 잘 만들어진 권력 시스템, 법가 사상, 법가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두 개 다 필요하다고 모순의 예를 들면서 두 개 다 상대방을 무찌르려면 모와 창과 방패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권력 쪽에 권력 시스템 쪽에 더 무게를 두었지. 그런데 왜 그거랑 지혜랑 겸손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랬지? 좀 생각해 봤어? 왜 두 개의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봐.
이 문제 잠깐 풀기 전에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봐. 한비자에서 왜 지금 권력 시스템 얘기를 하는데 법과 사상 얘기하는데 왜 겸손 얘기가 나오는지 생각해봐. 자, 1분만 줄게. 1분만 줄게. 생각해봐. 왜 한비자의 고전을 겸손과 지혜 그 단원에서 공부하는지 1분만 생각한다. 1분만 줄게. 생각했어? 자, 스톱 시키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들어도 된다. 자, 우리가 오만해지는 이유는 뭐겠어? 자기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만해지는 거야. 내가 최고고 걸주 같은 사람은 걸주 같은 그런 폭군은 자기가 다 어리석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요순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와 요순 같은 대단한 사람 권력 시스템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오만한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겸손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권력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와도 그 황비자가 얘기하는 것 주장하는 내용에도 있지만 권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권력 구조가 잘 갖춰져 있으면 그냥 보통의 왕 가운데 중자에 왕자 써서 중왕이라고 표현했지 중왕 보통 왕군 임금이 와도 그럭저럭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으면 이렇게 오만해질 건덕지가 없는 거지. 겸손한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하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언가 툭툭 튀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때때로 잘 다스려지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툭툭 튀어나와서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권력 구조 잘 만들어서 사람이 겸손해지도록 이렇게 지도자가 겸손해지도록 그렇게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한비자가 얘기했던 거야. 자, 이해했지? 왜 겸손과 지혜 단원에서 한비자 이야기를 했는지. 자,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 2. 그런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지혜롭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한 이유. 이번 그 주제 토론에서 나왔던 세 가지 재심 가나다도 당연히 주로 활용하고 앞에 한비자 이야기도 잘 활용하면서 답안을 써봐. 세 가지 이유를 예시 또는 제시해봐. 자, 시간은 10분. 다 됐지? 자, 오늘은 그 한비자의 예를 왜 겸손과 지혜 단원에서 고전 읽기를 했는지 그 이유하고 그리고 겸손과 지혜에 대한 주제 토론 세 가지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이유 세 가지 겸손해지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 공부했다. 자, 오늘 공부했던 것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집어넣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